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했던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멀어진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마음과 마음 사이의 온도, 그 미묘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한 중년의 남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걸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가까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좋은 것도 보였지만 싫은 것도 보였습니다. 예쁜 것도 보였지만 추한 것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 그는 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모릅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간섭이었습니다. 자신은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일까?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는 결심했습니다. 현자를 찾아가기로. 산을 오르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현자는 마당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남자는 놀랐습니다. 제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계절이요. 가을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남자는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받았습니다. 현자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계에도 온도가 있어. 온도요? 그렇소. 관계는 온도와 같소. 너무 뜨거워도 문제고 너무 차가워도 문제요. 현자는 화톡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불을 보시오. 멀리서 보면 따뜻하고 아름답소.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소?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소. 관계도 마찬가지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태우오. 부모와 자식이 그렇소. 부부가 그렇소. 친구가 그렇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려 하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오. 집착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소? 추워집니다. 그렇소. 관계도 마찬가지요. 너무 멀면 서로가 얼어붙소. 무관심, 냉담, 단절. 처음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할 수 있소. 상처받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찾아오오. 그리고 깨닫게 되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둘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물을 보시오. 잔잔한 물이었습니다. 하늘이 비쳤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물은 참 신기한 것이오. 너무 뜨거우면 증발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소. 하지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 물은 생명을 품을 수 있소. 현자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 온도를 느껴보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소.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하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온도요. 남자도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정말 적당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요. 현자는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남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요. 나무를 보시오. 현자는 연못 옆 나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 뿌리는 땅 속에서 얽혀 있고 가지는 하늘에서 맞닿아 있어. 하지만 서로를 감싸 안지는 않소. 각자의 공간이 있어. 각자의 햇빛이 있고 각자의 바람이 있어. 그래서 함께 숲을 이루면서도 각자 온전히 나무로 서 있을 수 있어. 남자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 독립적이었습니다. 관계도 그래야 하오. 아드님과의 문제도 그렇소. 현자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은 아드님을 사랑하오. 그것은 나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아드님에게는 뜨거운 불이었을 수 있어. 당신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소. 아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었소. 아들을 지키고 싶었소.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아들은 숨을 쉴 수 없소.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없소. 사랑은 때로 거리를 필요로 하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멀어져야 합니까? 아들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오. 거리를 두는 것이오. 멀어지는 것은 등을 돌리는 것이오. 거리를 두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오. 아드님을 생각해 보시오. 그도 이제 어른이오.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오. 당신이 할 일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오. 그 길을 지켜보는 것이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되 대신 걸어주지는 마시오. 힘들어하면 위로하되 대신 선택해주지는 마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가까이 있되 간섭하지 않는 것, 함께하되 구속하지 않는 것.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적당한 거리입니까? 그렇소.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거리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못에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흔들렸고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관계는 물과 같소. 고요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소. 때로는 파도가 일 수도 있소. 때로는 얼어붙을 수도 있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적당한 온도로 돌아오는 것이요. 너무 뜨거워졌다면 식히시오. 너무 차가워졌다면 녹이시오. 그리고 다시 적당한 온도를 찾으시오. 남자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렸던 물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하늘을 비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웃었습니다. 간단하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시오. 당신의 온도만 조절하시오. 사람들은 착각하오.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요.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너무 가까이 간 것이요.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요. 너무 뜨겁게 다가가지 마시오. 너무 차갑게 멀어지지 마시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온도로 상대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지요. 남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놓아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자님.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소? 네. 제가 너무 가까이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깨달았다면 됐소. 이제 한 걸음 물러서시오. 물러선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어 남자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싸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그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물러서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여기 있을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구.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혹시 너무 가까이 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멀리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무관심으로, 냉담으로, 회피로. 두 가지 모두 관계를 망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온도. 현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편안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일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관계일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편안한 관계. 그것이 바로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낸 관계입니다. 화토불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둥글게 둘러앉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뜨겁습니다.
너무 멀리 앉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적당한 거리를. 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았을 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태우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미워하고, 뜨겁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 그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녹이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그들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의 온도는 적당합니까? 혹시 너무 가까이 가서 서로를 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너무 멀어져서 서로가 얼어붙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한 걸음 물러서거나 한 걸음 다가서거나 그 작은 움직임이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자의 연못을 기억하세요. 적당한 온도의 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 그 물이 생명을 품듯이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막히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그 거리를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관계가 적당한 온도로 따뜻하길 바랍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서로를 태우지도 얼리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는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